남성 출연자들 손 분석, 나소님이 분석하셨는데 첫 게시물로 자 논란의 사진 보이시나요? 이렇게 손 키워서 보니까 손이 진짜 곱다. 곱기는 이게 남자 손이 이게 굉장히 가늘고 손으로 분석하진 않았지만 그냥 정황상으로 제가 이런 시각적인 감지 능력이 뛰어나진 않잖아요. 관찰을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뿐이지 막 그런 센스가 뛰어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손가락이 누구라고요? 처음에 인터뷰 모습 보면서 영식인가 싶었어요. 근데 마지막 손 사진 보시면 웨딩 사진 손보다 손톱이 크고 이렇게 샤프하구나. 가늘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이렇게 손톱이 두껍네 옆으로. 영철은 손이 다르네요. 확실히 최근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최근에 운동을 많이 해서 손이 좀 거치네 확실히. 아예 엄지손가락 이런 주름 같은 게 많이 다르구나. 성격이 급한 출연자가 가능성이 클 것 같다. 그럴 수 있겠지. 영수는 화면에 손이 잘 안 나오겠는데 인터뷰부터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 또 어떤 분은 영수라고 그러던데 흰색 이거 손톱 끝에 있는 거 이게 상당히 비슷한 모양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나도 지금 딱 반달 모양 이게 상당히 비슷하다 이거지. 나머지 손톱은 이제 동그랗고 지금 여기서 근데 남자 손톱은 조금 동그랗게 보는데 몽툭하고 근데 각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 광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 손까지 다 보고 광수 영자로 생각했어요. 기회가 되면 여성 출연자 분석도 써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광수 또 비슷하다고 하니까 사람이 또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손톱의 각도 전체적으로 봐도 좀 가늘고 이렇게 긴 느낌이 좀 있구나. 매끄러운. 마지막으로 영호. 영호도 손이 굉장히 가느네. 손짓대가 하얗고 길쭉길쭉한 섬섬옥수. 웨딩 사진 대상으로 안 보여서 느낌은 다르고 손톱이 또 짧아서 영자 코인 타는 걸로. 경수랑 옥순. 이게 정희 씨가 경수 손절하는 그 장면이었구나. 그리고 정숙이 아닐 것 같은 이유는 여기 이게 다르다고 손의 근육 모양이 근데 위치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는 하나의 추리일 뿐이니까 다양한 의견 내주세요. 저는 손의 모양은 잘 모르겠지만 정황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러니까 충동성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은 어쨌든 결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워낙 다들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다 보니 누구라도 빨리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형커가 됐을 땐. 근데 그래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결혼을 했을 때 그래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할 준비가 돼 있는 그리고 고려할 것이 그만큼 적은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이가 없는 커플이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또 모르지. 이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있으면 고려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당장 또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게 많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게 동거를 할지 아니면 집을 따로 해가지고 서로 아이들한테 인식을 할지 갑자기 아이들이 있는데 막 결혼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거란 말이죠. 물론 아이가 어리니까 또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인지를 하는 나이란 말이야.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빨리 결혼하기는. 그래서 가능성 있는 게 광수가 아닌가. 그 다음으로 영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광수라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영숙 아니면 영자 둘이잖아요. 광수랑 영숙 씨가 어떤 인연이 될지도 모르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얼굴 잘 빠졌어요? 네, 다행이네요. 이제 보이는 모자이크 속 인물. 이거 궁금했어. 시간 지난 거 보면. 이때 목소리와 말투,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영수랑 영수 씨는 계속해서 영숙에게 뭔가 어필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군요. 영수와 영숙이었구나. 이게 노래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영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영식님이 노래하고 현숙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였어. 영식님이 현숙에게 뭔가 어필을 하는구나. 지금 현숙님도 갈 곳을 아직 못 정했죠. 갈피를 못 잡았지. 하이 노출은 아니지. 하이 실종은 아니고 하이가 있긴 한데 요트에서는 상철과 정희. 요트 올라가며 잡은 손. 정희랑 상철이랑 손 잡는 거야? 오, 그 정도라고? 손 잡는 지령이려나? 그럴지도. 무슨 미션이려나? 상철님 성격에 소극적인 사람이 한번 선을 넘으면 확 넘어갈 수 있지. 옥순 앞에 흰색 가방? 어깨 경수 이거네. 핏줄 좀 많고 그런 손. 경수랑 옥순 씨 이거 너무 확실한 미래가 보여버리면 나의 예측이 재미가 없는데 틀리더라도 모르고 봐야 되는데 이게 다 나왔구나. 그러네. 여기서도 경수랑 옥순 이 가방 중지 마디가 좀 짧은 모습. 영자가 유력하다고 영숙도 좀 비슷하고 그러게요. 재밌습니다. 근데 노래는 약간 당연히 영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영식님일 수도 있겠네. 영식과 현숙 모르죠 어떤 일이 생길지. 보다 보면 뭔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그래요. 나만의 분석들은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분석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같이 오프닝으로 같이 보면서 다음 얘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유 게시판에 올리온 글이 있구나. 여기 또 엄지 모양 비슷하다고. 경수 옥수는
결혼을 이렇게까지 빨리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64화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모두 공개된 14명 자기소개 다 끝났죠. 우리가 지난 자기소개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맹이를 맛봤던 시간이 끝났고, 그리고 자기소개 이후로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제일 길지 않았나? 가장 많은 장면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이번 회차는 지나서 보니까 다시 보이는 장면들이 더 있어. 바로바로 해석이 좀 안 됐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속성이어서 그랬구나,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 중간쯤 해가지고 인터뷰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훑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여기에서 자기소개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영숙에게 영수 씨가 칭찬을 하죠. 영수가 정말 그러니까 성실하고 멋진 사람인데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엄격한 사람은 뭔가 조율하거나 양보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게 가정 측면에서는 참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 내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조금 유두리 있게 하고 상대한테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네가 그때 저번에 3만 원짜리 샀으니까 내가 이번에 갈비가 4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단 3만 5천 원, 그러니까 네가 5천 원만 보내. 약간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진짜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고 모든 걸 따지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따지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손실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로 대표되는 영수님의 특성이 이게 꼼꼼하고 모든 거를 완벽히 해야 되고 다 계획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성향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한테 시켰다고 생각해봐.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뇌가 그런 거를 생각하도록 세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조금은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잘 어울리지도 못할 거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엄격하지 못해서, 아니면 너무 허당이라, 그리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영수님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솔직히 특이했던 게, 살아오면서 이성에게 편지를 5번도 못 받아봤어요 라는 게 좋게 말하면 뭐 이상주의자지. 살면서 연애하면서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기도 하거든요. 이게 나는 솔로에서는 다 편지를 주고받는 것 같은데 연애하면서 편지 안 주고받은 사람이 아닌가? 물어보자.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요. 그쵸? 기념일에는 그래도 주고받는구나. 이게 라이브의 재미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현상하고 실제가 다를 수가 있어. 35세 이상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이 확실히 더 많기는 한데 35세 초가 되시는 분들이 확실히 더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받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너무 내 메마른 감성인 거지. 어떤 편지를 받으면 막 싫진 않은데 부담스럽긴 해. 그거는 보편적인 감정은 아니겠지. 영수님을 제가 해석하고 분석할 때 참고할게요. 조금 더 보편적인 시각을 자꾸 수용하면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저의 메마른 시각에 단비가 내렸군요. 장기자랑 칭찬으로 먼저 영숙에게 말을 걸고 있죠. 영숙 입장에서는 지금 대안이 많지 않아요. 영숙 입장에서는 일단 영숙이 나를 선택해 주기도 했고, 그리고 영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얘기했으니 일단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에서 제외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순자죠. 순자가 자존감이 높을 수는 있지만 영수 눈에는 안 높아 보였을 거야. 왜냐면 순자는 삶이 힘들고 우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영수 입장에서는 박지 않다고 느꼈겠지. 그래서 순자 제외. 영자는 광수바락이니까 영자 제외. 옥순도 그런 어떤 슬픔이나 이런 거를 드러냈고 자기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고 있는 상태. 지금 자기도 딩크로 살고 싶고 내가 안아주길 바랐는데 남의 자식 키울 생각은 지금은 없죠. 영수 입장에서는 부담되죠. 나를 지금 요리할 시간에 밀키트로 하고 나 안아줘 이러는 영수 입장에서 지금 남의 아이 돌보고 있으면 영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용납하기 힘들지. 지금 나를 위한 우리가 같이 먹을 요리하는 시간도 아까워하는 영수가 가족이 됐으면 내 자식이지만 지금까지 남의 자식이었던 그 아이에게 쏟는 시간이 그닥 달갑진 않겠지. 나를 위한 그런 요리 시간조차도 실은 용납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옥수님 제외, 현숙님도 아이도 있고 그 눈물도 있으니 제외, 정인님도 그런 면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영수에게 남은 대안이 영숙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영수 입장에서 잘 됐다고 생각하겠지. 뭐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올인하면 되고, 이 사람도 나를 선택을 했었고, 영수는 원래 노래방에서 노는 거 되게 노래방에서 설마 지금 이 순간 부르는 건 아니겠지? 지난번에 소장의 분석에서 영수가 엄마랑 그렇게 잠깐 안고 하면서 해소했을 거라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고 대화하고 그러고 싶어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는 제 분석이 아니고 오홍님 분석이었죠. 님 그렇대요. 근데 거기서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긴 했어요. 잼마유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대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거다. 그게 평소에 없고 정말로 짧게 있었기 때문에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을 거다. 그러다 보니 더 갈망하게 됐을 거다라는 언급을 했었죠. 영수님 분석은 오홍홍님의 분석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회원 전용으로만 돼 있어요. 아무튼 노래방에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영숙님도 취미도 되게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 노래방 취미만큼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소박한 취미도 없잖아. 이런 걸 보면은 이 두 분이 뭐 그렇게 놀아본 적 없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는 뭐 그 정도로 살아온 사람들 같아요. 그렇게 지금 영수와 영숙. 근데 영수와 영숙은 이 뒤에서 바로 위기를 맞이하죠. 지금 영수님의 어떻게 보면 강렬한 개성이 상대적으로 순진하고 온실 속 화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보편적인 감성을 가진 영숙하고 보면 그게 자기 잘난 척을 오히려 농담처럼 희화해서 그게 약간 영숙식 자학 개그거든. 그 옛날에 그 옹달샘에서 그 키 크고 잘생긴 애가 그 전교 1등 역할하면서 이렇게 너네도 그러면 공부해? 뭐 하면서 그렇게 재수없는 거 하면서 사람들 야유를 유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영숙 씨는 그걸 알고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아프로디테 하고 지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런 거거든. 오히려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쪽은 영수보다 영숙인 것 같아. 그런 걸 보면 지금 영숙님은 성경 필사? 그 정도는 나는 일단 이렇게 경계 경보가 지금 발령됐지.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구나. 아, 그렇지. 둘이 띠동갑이네? 영숙 씨가 진짜 많은 걸 내려놓고 이 사람과 대화나 이런 게 잘 안 되더라도 직업도 좋고 그 직업 속에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저 모습이 멋있다. 그냥 한번 내가 기대했던 거 그동안에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만 보고 가겠다 하면 뭐 몰라도 영숙님이 그런 것들을 과연 다 포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영숙은 굉장히 지금 여기서 경쟁력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영숙가 아니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영숙은 여러모로 지금 조건이 좋다는 게 영숙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굉장히 좁혀져 버리거든요. 지금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뭐 영호, 뭐 경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뭐 나이, 어떤 사람은 뭐 아이 유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른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있을 때 뭐 내가 만나볼 수 있는 사람 외모에 허들이 없다고 가정하면 6명 중에 한 4명 5명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조건이 나이 베리에이션 많고 크고 그리고 아이 유무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만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7명이 아니야. 지금 3명 2명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숙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능성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제약 조건이 가장 없는 게 영숙님이거든. 예를 들어서 뭐 순자는 어쨌건 일하는 그 시간에 대한 제약 조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옥순, 현숙 다 아이 있고 정희님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나이대가 있는 데다가 아이들까지 있고 지금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영숙님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죠. 영숙님 입장에서 굳이 영수로 끝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영수가 얼마만큼 그러면 저돌적으로 자기 마음을 잘 전달할 거냐? 그 다음에 광수와 영자. 광수와 영자도 나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 잘 맞는 것 같아요. 영자의 그 엄격하고 센 면이 광수 씨는 그 면을 그닥 싫어하지 않아. 잘 맞추기도 할 거고 그리고 광수는 원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끌리는 사람일 테니 그래서 조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자님도 사람이 이게 확실히 똘똘한 게 자기소개할 때도 뒤에서 종교를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이 이제 기독교 지금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어볼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소개하면서 집안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런 부분에서 뭐 공부하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다. 그런 자율성이 존중됐다는 빌드업을 했어.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 오면서도 저희 집은 종교 이거를 상관없어 한다기보다는 상관없음을 어필하지. 그러니까 광수로서도 그게 문제일 거야. 과연 영자가 정말 상관없을까?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에게 모태신앙을 갖지 않게 해도 되는지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가면서 애가 교회를 안 가도 되는지 대학에 가고 나서 선택해도 되는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혼자 교회를 다니면 애들은 엄마를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근데 어쨌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게 광수 입장에서는 두려울 거야. 광수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터진 거야. 둘이서는 어떻게든
살 줄 알았는데 당장 부모들이 얽혀 있으니까 쉽게 용납이 안 됐어. 그렇지. 11조를 부부가 돈을 벌면, 그러니까 한쪽만 기독교면 그 기독교인 사람만 11조를 하는 거지. 그러겠지? 종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아까워 보일 수 있겠지. 근데 또 종교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아까워하는 걸 보면은 아주 불경한 소리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가 잘 이해하고 조율을 해야지. 천주교랑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중앙 집권형인가 아니면 뭐 봉건주의적인가의 차이잖아요. 물론 뭐 저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예요. 기독교는 아무래도 좀 봉건주의처럼 이게 뭔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교회마다 운영을 하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경제가 돌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중앙 집권이어서 거기서는 이제 큰 사업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뿌려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일종의 파견된 사람들이 굳이 나의 영업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임할 필요는 없는 거지. 어떤 그 중앙 집권이니까 우리 왕의 예시예요. 왕의 이미지,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신경을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 뭐 봉건주의자로 그 지역이라면 그 지역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사람들에게 또 영업을 하고 거기 안에서 내가 더 이런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이제 그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종교의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 광수는 불교, 영자는 기독교. 이렇게 결혼해서 극복하고 사시는 분들 많죠. 근데 힘들고 서로가 진짜 많이 양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독실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가정을 이뤘다면 이제 아이들에 대한 합의 이게 종교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조급하거든. 마음이 불안해. 내가 종교를 통해서 그게 어떤 종교는 어떤 내세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복 실제로 이제 종교가 어떤 그 현세에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아이들에게 내 아이들이 나랑 같이 이렇게 종교 활동을 안 하면 얘네들한테 복이 안 오는데 어떡하지? 이러기 불안하거든. 이제 그런 걸 내려놔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물론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서로가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돼. 종교가 다른 입장에서 보면 강박처럼 보여. 종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 종교에 가는 게 좋은 건데 왜 못 가게 해? 그거 강박이야. 종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종교 활동 너는 해도 된다 그랬잖아. 왜 그걸 애들한테까지 꼭 해야 돼? 그거 강박이야.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조율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면 이제 보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그 문화를 이제 습득하고 그러면서 그게 강요는 아닌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우고 만약 집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뭐 아버지다. 그러면 애들이 아버지를 어색해하지. 주말마다 아버지 없이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그럴 수 있지. 만약에 성별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그게 참 쉽지 않죠. 종교가 같은 사람 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편하죠. 아이들의 문화 방식 그런 게 또 위험하고 만약 달라서 사랑하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고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 상대의 존중은 그냥 나랑 너랑 다르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가 아니라 나랑 너랑 다르니까 나를 일부 포기할 수도 있어가 돼야 돼. 나의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어. 이게 나의 강박일 수도 있다. 물론 이건 강박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무례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형식을 강요해야 되는 것만 아니다라고 여유롭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결국 모든 걸 이긴다고 하잖아요. 어쨌건 광수와 영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1회차에서도 광수와 영자 그래도 안 될 가능성이 너무 크지만 되게 응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잘 맞는 면이 많은 것 같아서 응원해요. 근데 결혼 커플이 진짜 이 두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돌싱인데 아이 문제, 자녀 문제와 종교 문제를 확실하게 부각시키려고 는 것 같아. 근데 아이와 종교만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바꿀 수 없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고집스럽게 예를 들어서 뭐 정숙님 자기 옷 스타일 고집스럽지. 정인님도 자기가 세 보이는 거 싫다고 하면서 가장 세 보이는 옷으로 있잖아. 지금 나는 솔로 22기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세 보이는 의상을 입은 사람 고르세요. 그러면 누구야? 정인님이야. 이번 기수 정인님이야. 근데 정인님 뭐래? 세 보이는 거 싫은데 하면서 나는 솔로 22기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세 보이는 옷을 입어놓고 지금 정희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주 희한한 케이스죠. 세 보이는 건 싫은데 하면서 아니 뭐 이번 기수에서만 센 건 말 떠나서 그냥 모든 기수를 통틀어서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다들 약간 자기 세계가 강하고 고집 근데 그 자기 세계와 고집에는 아이와 종교도 한몫하는 거지. 근데 이게 정치가 기본적인 삶의 철학하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일부 분들이지만 정치가 삶의 철학과 묻어있고 그게 어떤 경제의 흐름과 연관돼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냥 약간 마치 인기 투표처럼 그렇게 하는 분 있거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괜찮아. 그게 삶의 철학이 다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쵸. 광수도 종교 차이를 모르고 결혼식 하고 나서 안 거 아니거든. 결혼하기 전에 이겨낼 수 있을 줄 알고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이겨냈잖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믿게 됩니다. 광수도 지금 저걸 이제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치 아니지라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근데 지금 여기까지의 영자님은 굉장히 노련하다. 영자님이 성격이 좋다기보다는 상당히 노련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서도 상당히 전략적이고 자기소개 때도 딱 광수를 타겟팅해서 했고 종교가 다르다는 걸 알고 가족 문화 빌드업 했고 여기서도 오면서 바로 종교 얘기하고 광수가 뭘 걱정하는지 아니까 이번에 영자님은 꽤 똑똑한 사람이라 전략적으로 끝까지 버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번에 영자님은 그렇게 욱 하는 것 때문에 허무하게 밀려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하다. 확실히 현명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인내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욱하는 감정적으로 세고 그런 면은 있긴 있는데 사회적 지능이 좀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광수도 뭐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고 전체와 어쨌건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장거리든 종교든 뭐 굳이 더 힘든 걸 말하자면 저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 인간의 인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긴 진화의 역사, 어떻게 보면 우주가 생성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우인이 탄생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생명이 그 세계에 맞춰서 진화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압축된 게 아이가 어떤 정자에서 아이가 되고 인간이 되는 그 과정으로 압축돼 있는 거지. 그 시간은 10개월 만에 일어나는 일 같지만 실은 10개월이 아니야. 우주의 역사가 그 안에서 담겨 있는 거야. 그게 그 안에서 계속 보정되고 해가지고 여가 있는 거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런 하나의 세포가 인간이 되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수십억 년이 흘러온 거죠. 수십억 년이 뭐야? 더 긴 세월이 있었을 거야.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뭔가를 내가 큰 존재를 믿고 노력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떡볶이가 나오는군요. 스텔라 떡볶이. 이게 뭐 떡볶이는 항상 인기가 많은 음식이죠. 진화의 결과물로 인간은 그런 태아를 갖게 됐고 그 태아가 할 때 처음에 이제 세포가 분열하고 그런 때 다 나오잖아. 저절로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런 데서 지식이 없으면 저절로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식이 없으면 신이 만들었어라는 말이 더 설명이 편할 수는 있는데 해파리가 광원을 보는 그 유전자, 그 세포를 잡아먹고 그 빛을 인지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이 점점점 나아졌단 말이야. 처음에 이제 어떤 포식을 통해서 그 더 강력함을 얻는 개체가 생겼고 그렇게 우리가 발전을 한 거지. 이걸 모르면 저절로 나오네? 이거는 신의 영역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진실을 알기가 어렵죠. 어느 심리학자와 사기꾼의 대화 책 신간 나왔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오픈하는 거야 하면서 정보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지금 영자는 머릿속에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게임을 할 때도 내가 가져와야 되는 패가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이 저 패가 좋은 걸 알까봐 일부러 저걸 안 쳐다보고 다른 걸 쳐다보지. 지금 약간 영자맘이 그걸걸? 나는 지금 광수라는 패만 보여. 저거를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광수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있겠지. 지금 순자는 이렇게 같이 또래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너무 신나거든. 근데 지금 영자는 자기 패를 굳이 안 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마음에 드는 솔로남 2명씩 공개하기로. 지금 가장 맛있게 먹어주는 영숙님이잖아. 어쨌건 지금 봐봐. 지금 영숙님 이런 부분이 약간 영숙님이 철없고 온실 속 화초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굉장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까지는 맞는데 그런 면을 알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처음부터 이건 좀 억까다는 느낌이 있어. 영숙에 대해선. 순자부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무 비등비등해서 두 분이 상철과 영우. 근데 지금 둘 다 어려운 상태죠. 영우는 순자의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봤어요. 첫인상도 좋았고 말하는 것도 좋았어. 그런데 지금 영우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지. 술, 생활 패턴, 아이들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거기다가 영우가 보기에 센 성격, 고집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되면서 영우는 순자가 좋기도 하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마음이 끌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영우는 순자를 첫인상은 좋게 본 상태. 상철은 지금 뭐 순자를 딱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죠. 순자 씨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완전 동일하냐라는 거에 이제 뭐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다는 거는 상철이 조금 더 높았다는 게 아닐까? 영호랑은 어느 정도 접점이 있고 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순자가 안쓰럽고 뭔가 응원하고 싶고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히 드는데 그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거기서부터는 쉽지 않죠. 옥수는 난 너무 확고해.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 경수님하고 광수. 경수랑 광수는 진짜 스타일이 다른데 굳이 따지자면 두 사람 다 이기려고 들지 않고 상대 말을 잘 맞춰준다는 공통점이 있죠. 대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이게 외모를 보는 눈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지금 영수는 대화에 있어서 조금 그렇죠. 편지로 대화하는 게 낫고 영호는 대화 자체를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일단 세지. 영식님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지만 뭐 지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여유 있는 느낌은 안 주지. 영철님은 근육을 찾아야죠. 네. 그러면 남은 사람이 지금 광수랑 경수야. 대화 센스가 있고 말을 했을 때 착 알아들으면서 나한테 이기려 들지 않고 내가 말할 때 받쳐줄 수 있는 사람. 은 지금 경수랑 광수야. 옥순에게는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아. 옥순을 보면 일단 남자들이 쫄거나 지기 싫어서 센 척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옥순 씨는 이 사람이 나를 이기려 드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기려 드는 사람에게 지기 싫으니까 세게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맞춰주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아. 여유가 없어 사람들이. 옥순이 앞에서는 여유가 안 생겨 잘. 원래 미인 앞에서는 남자는 쫄거나 지지 않으려고 오버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옥순님 그게 이제 3인칭으로 보면은 아 남자들이 여기서는 저렇고 저기서는 저렇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옥수님 1인칭으로 봐봐. 모든 남자들이 그럴 거라고. 그래서 여유 있는 태도, 대화가 되는 정도만 해도 옥수님에게 상당히 좋은 대화 상대가 될 거야. 게다가 옥수님은 지금 애 낳고 그렇게 회사 집 이렇게만 하면서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대화가 즐거운 사람, 대화가 즐거움만으로도 실제로 옥수님의 마음은 흔들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옥수님은 그 두 남성을 끌려하는 거야. 이 두 남성이 근데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듣기에는 이 둘은 너무 달라 보이거든. 그래서 영숙은 지금 두 사람이 다 스타일이 달라 보이죠. 영숙 씨는 나한테 안 맞춰줘도 상관없어. 자기가 그냥 자랑하고 웃으면 되거든. 옥순 씨는 자기가 이 사람 나한테 안 맞춰준다 싶으면은 거기에서 들킬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옥수는 외적인 이상형은 경수고 내적인 이상형은 광수라고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외적인 이상형은 실은 누구였어? 영호였잖아. 뭐 굳이 따지자면 뭐 가까이서 보니까 경수가 괜찮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경수가 괜찮게 보인 외적인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된 것조차도 경수가 말을 잘하고 재밌게 하기 때문이야. 여유 있게 하고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괜찮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옥수님이 바라는 그런 것들 어제 저도 광수님도 알아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광수님도 진짜 괜찮아요. 야 지금 이러면 영자는 속이 타들어가지. 지금 영자 씨는 야 지금 옥순 영숙 지금 딱 봐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괜찮다고 그러고 있으니 영숙도 광수님이 진짜 괜찮다고. 그래서 어제 광수님 사진 실력에도 감탄했고 영숙님은 그냥 진짜 그걸 보고 야 멋있다 야 감탄 진짜 그게 다였을지도 몰라. 모르겠어. 이제 지나면서 영숙님에 대한 해석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영숙님을 보면 그냥 보여지는 게 다인 그냥 온실 속 화초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딱히 전략적이지도 않고 앞뒤 그닥 재지 않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광수 칭찬에 바로 이제 동참을 하고 먼저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딱히 깨지 않는 영자죠. 지금 영자 마음속에 든 남자는 광수와 영수. 그냥 딱 정확하게 비슷한 스타일처럼 보이는 그런. 근데 아마 영자 씨는 영수랑 데이트 한 번만 해보면 영수는 아니다 생각할 거예요. 뭔가 굉장히 자기 기준이 너무 확고한 면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야. 영수 계획적인 거 몰랐을 때 좋다고. 근데 종교적으로는 맞기는 하지. 종교가 어쨌건 두 사람이 갖고 하니까. 그래도 영자는 영수보다 훨씬 광수겠죠. 훨씬. 그런 성격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서. 그리고 영숙의 마음속에 든 사람은 광수, 상철, 영수. 그렇구나. 상철도 있었구나. 지금 영수가 아니면 그 다음으로 이제 광수란 말이지. 그 다음에 상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광수가 영자랑 영숙을 생각했을 때 영자랑 그대로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참 영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지. 쉽지 않은 싸움이야. 상철이 조금만 자기 선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없는. 그 당시에 이제 상철님이 말을 하는 그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철님은 이렇게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어쨌건
과반수잖아요. 7명 중에 4명이니까. 그럴 줄 몰랐을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철님의 그 말로 인해서 아이 있어도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 확실하게 그 말했던 사람이 이제 영식 경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이가 있는 옥순, 현숙, 정희 특히 이 세 분은 더더욱 뭐 상철에서 경수로 갔겠지. 광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있거나 종교가 있거나 그래서 자기소개 듣고 영수님이 멋있다. 그리고 경수, 광수. 정숙은 지금 영수, 경수, 광수인데 이게 8살 차이야. 8살 차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이성적으로 보고 8살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아는 건 괜찮아. 아이가 있는 것도 그러면 극복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8살 차이를 알고 이 사람을 좋아하기는 또 쉽지 않아. 왜냐면 일단 머리가 맞거든. 그리고 몰랐을 때는 그냥 또래로 보이는데 전기수 순자님이 이번 기수 순자님 말고 전기수 순자님이 아 마흔 뭐야 어? 뒤에 묵음으로 처리된 시댕이 있잖아요. 아 뭐야 마흔 아 시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차이가 나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또 데이트 해보고 호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때 순자님도 영철님에게 좀 호감을 느꼈었던 건 사실이니까.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시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거고요. 투표 뭐 인기 투표니까요.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예 방금 1, 2랑 뒤에 분들이랑 합쳐가지고 가버릴까? 그렇게 4명으로? 뭐 투표 설계로는 좀 맞진 않지만 그냥 해볼까 그래도 그렇게? 누구야? 옥순, 현숙, 정희. 그러니까 이제 정숙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 이게 나이 차이가 벌써 경수, 광수, 영수는 그나마 오빠죠. 2살 많은치. 정숙이 80인가요? 80이고 그리고 영식이랑 동갑이 그러면 동갑 영식 영철이 몇 살이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선택지가 좁죠. 근데 이제 경수, 광수를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거의 10살 차이니까 거의 8살 차이니까 거의 10살 차이란 말이야. 영철은 8일. 영철도 연하네. 뭐 한 살치 연하가 뭐 연하냐 싶긴 하지만. 정숙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뭐 꼭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연하를 선호하고 여성들은 연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그 결혼 적령기 나이 자체가 남녀 차이가 3점 몇 살이고 이러니까 보통 그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광수가 껴있으니까 이제 광수 인기 진짜 많다고. 그러게 광수가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네. 무던한 케이스. 진짜 인기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로 인기가 오를 줄은. 그래서 자기소개 후에 지금 영수, 광수 그리고 경수 이렇게 셋이 떠오르는데 영수는 내가 봤을 때 데이트 한 번 하면은 저 인기는 물거품처럼 몇 명에게 남지 않아. 지금 영수는 영숙으로 어쨌건 올인해야 돼. 영수 올인해야 되고 광수 입장에서는 영숙과 영자 2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경수는 뭐 이렇게 TV 프로에서 미리 보여줘갖고 뭐 그건 뭐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아무튼 지금 3수 영수, 광수, 경수. 정희님은 어제 첫인상이랑 변함없어요? 라는 거에 한 분을 더 알아보고는 싶은데 지금 현재 마음속에 이제 경수랑 상철 2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경수의 점오 발언 2.5 대체 저 점오가 누구냐. 영숙이 그렇게 가장 높네. 경수는 정희님 나이를 듣고 아무래도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는 거에 가깝겠죠. 경수 씨는 정희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경수님이 점오라고 했던 거 나는 이제 정희님 말씀하신 것 같아. 영숙도 살짝 순수한 느낌이 있죠. 여기서 딱히 정희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영숙을 보니까 이렇게 뭐 정치질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닌 척 찌르고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저게 이제 점오라고 했던 건 아닌지 정희님이라고 말한 것 같아 라는 거에 정희 씨는 표정 변은 없었지만 정희 성격에는 조금 긁혔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제 뭔가 알아보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씩 새롭게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이제 정희님을 알아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아. 경수 입장에서는 그냥 농담이었는데 여성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여기에서 이제 정희님도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근데 정희가 점오가 나라고? 야 내가 점오라고? 지금 여기서 정희님이 그럴 리가 없지. 야 나 정인데? 이러면서 지금 정희님은 지금
지금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그게 있거든. 그래서 그냥 영숙님은 아니면 1일 수도 있고 그제서야 눈치 보면서 아니면 1일 수도 있고 이러거든. 정희님이 살짝 발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숙님 지금 눈치 보고 살짝 쫄아가지고 아니면 1일 수도 있고 하면서 넘어갔어. 영자님이 나는 이제 경수랑 정희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경수가 계속 챙겨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희님이 제가 그런 눈치가 좀 없어요 하면서 어때? 야, 나 0.5 아니고 나 1이거든? 자, 여러분, 자, 1인 거 지금 봤지? 영자 말 들어봐봐. 나 눈치가 없어서 네가 얘기해줘야 돼. 영숙, 너 나 0.5라고 그랬지? 뒤에서 영자가 말을 해주는 걸로 물꼬를 트고 뒤에서 구구절절 풀어 낙역하고 있어. 눈치가 없지 않고 정희님 어쨌건 투자사의 임원 역할을 한다는 건 그 안에서 그 투자사에서 정희님을 고용한 이유가 일단 인맥 관리 잘하고 게다가 자식들 아들 둘이 운동한다며 그러면 그 엄마들 사이에서도 또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러면 눈치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 일적인 것도 부모로서도 눈치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희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세 보이는 거 싫다 하면서 역대급 세 보이는 의상을 입고 오고 세 보이는 거 싫다. 이제 그런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정희님이 눈치가 없어요라는 표현은 영자님이 봤죠. 나 눈치가 없으니까 설명해줘요. 사람들 듣게. 지금 영숙이에 뭐라니? 나보고 0.5래. 영자님 봤다고? 오케이 얘기 좀 해줘요. 나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얘기 좀 해줘. 그래서 그 얘기를 남의 입으로 하게 만들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정희님은 지금 영자님에게 나 눈치가 없어요라는 표현으로 내가 진짜 눈치가 없어서 듣고 궁금해서가 아니라 영자님 얘 방금 영숙이 뭐래요? 0.5래. 야, 말 좀 해줘. 야, 경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 좀 해줘.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외를 반으로 잘라서 줬고 근데 지금 영숙은 그냥 여기서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되게 다정한 것 같아요, 경수님. 그러니까 지금 정희는 자꾸 지금 영숙 말에 자꾸 긁혀. 아까 0.5라고 그랬어?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다정한 것 같아요. 야, 다정해서가 아니고 임마 나한테 반해서 그런 거야. 그게 지금 정희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아유, 영숙이도 뭐라 그러니? 다정해서가 아니고 날 좋아해서야. 라고 정희는 실은 말하고 싶어. 그래서 아까 내가 눈치가 없어서요. 정희의 이 공격을 모르고 있어. 정희 씨가. 그러니까 정희님 지금 경수에게 이런 여기 인기남 경수에게 이런 플러팅 받았던 거를 여기서 어필을 하고 내가 당연히 1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니까 이게 뒤에서도 그 차 안에서도 약간 콜라보인데 결국은 옥순 씨는 자기한테 다정해야 돼. 자기 1인칭으로 더 기준치가 높아. 그래서 저는 안 다정한 것 같던데 라고. 옥수는 더 많이 다정해야 돼. 더 특별하게 자기를 대해줘야 돼. 사소한 거에 서운함을 느끼더라고 뒤에서 보니까. 기준값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경수가 지금 생각하는 여성 후보에 나는 정희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희님은 당연히 자기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경수가 나한테 이 정도 플러팅을 했으면 경수가 나를 좋아하고 나도 지금 경수한테 뭐 평소 같으면 아니었지만 좀 호감을 가져주려고 내가 하는데 니들이 자꾸 끼어들지 마. 이게 지금 정희 씨 생각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눈치가 좋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는 정희님도 지금 경수에게 호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과잉 해석을 해버린 거지. 경수가 오해받게 행동한 건 맞아. 그래서 내가 먹던 거 그냥 먹었어요. 이런 거 중요한 거 맞죠? 이게 중요한 건지 몰라서 이걸 얘기했을까? 이게 중요한 건지 몰랐으면 어제 기억을 안 했겠지. 경수가 나한테 얼마나 특별하게 굴었는데 0.5래. 영숙 너 잘 들어.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 맞죠? 이러잖아 지금. 중요한 거 맞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정희님은 김칫국을 드시고 계시고 영숙님은 떡볶이를 먹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죠. 내가 먹던 고추가 있었는데 그 고추를 집어서 먹었는데 너무 매운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옥순 씨도 지금 정희 씨랑 이게 지금 살짝 환장의 콜라보인 게 두 사람 다 성격이 세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거든. 뭔가 그런데 두 사람의 스타일은 확실히 달라. 여기서부터 뒤에서 차가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옥수님이 정희님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약간 안 좋게 생각하는 시점인 것 같아. 저기서 옥수님이 느끼기에 정희님이 뻔히 알면서 지금 자랑하는 걸로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던 걸 그냥 먹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먹던 고추를 그냥 먹었는데 저걸 잘라가지고 자른 거를 영식한테 주고 정희가 물어보거든? 잘라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왜냐면 내가 먹던 거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수는 남이 먹던 걸 안 먹는 거야. 영식이 먹던 걸 안 먹으려고 한 거야. 자기가 먹던 건 줘놓고. 근데 정희가 먹던 건 또 먹긴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이긴 했어. 아, 이 사람은 남이 먹던 거 안 먹는구나. 지가 먹던 건 주면서 남이 먹던 건 안 먹는구나. 근데 내가 먹던 건 줬네? 나를 자기랑 동일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그리고 여기서는 영자가 목격한 건 사과 잘라주기. 그리고 정의가 마시던 커피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마시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그 제가 예전에도 이제 다른 커플 얘기할 때 이런 예시를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커플인데 그 남자가 있고 여성분은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늦게 오셨어. 근데 남자분은 이제 신입생이야. 뭐 1학 2학년 정도 됐어. 둘이서 맨날 같이 다녀. 근데 둘이서 커플이 아니야. 이 남자 후배는 그냥 친한 누나여서 되게 막 편하게 대. 근데 이 누나는 얘를 동생 이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지.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별을 바꿔서도 있지. 경수는 정의를 후보에 놓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님이 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의님 굉장히 매력 있고 멋있는 사람인데 경수는 지금 정의를 후보에 안 놓고 있다고 가정하면 저런 행동들은 오히려 편한 누나니까 나오는 행동이 아닐까? 저기서 만약 옥수님에게 친절하지 않았다면 옥수님이 오히려 특별하고 이성으로 보였기 때문에 어떤 친절을 못했고 정의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뭐 나를 이성으로 보겠어? 라는 생각에 오히려 그냥 편하게 행동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해. 이건 물론 경수님을 뒤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뭐 고추냉이 넣어가지고 누구를 줬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고추냉이도 오히려 그냥 아닌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줄 것 같기는 해. 오히려 반대로 섞여갖고. 근데 저렇게 입대고 마시는 건 솔직히 심하지? 근데 여기는 지금 나는 솔로인데 솔로나라인데 아무리 마음이 없다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나를 뭐 남자를 안 볼 거라는 생각 때문이든 어쨌건 저렇게 너무 편안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영숙 씨는 뭐 이거 보면서 웃고 있고요. 얼레리 꼴레리 울고 있네 지금. 그 보통 이렇게 뭔가 순수악의 느낌이 나는 그런 캐릭터가 여성분들은 많이 없었는데 어떤 순수하게 이런 밝고 순수악인 사람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아주 반갑군요. 아주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추, 사과, 커피를 공유한 두 사람. 그래서 원래 이런 분이다라고 했는데 영식님한테는 잘라서 주더라고요. 참 디테일하게도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정희님이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잘못된 해석이었지만 경수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해석을 하는 상태라는 거지. 그런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나는 0.5가 아니야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정희님은 나이가 1이야 라고 여기서 확실하게 남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정희님이 아 그랬구나 플러팅이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은 것처럼 하고 있죠. 실제로는 어제 플러팅이라고 생각하고 정희님도 마음이 올랐고 오늘 만약 기회가 된다면 경수랑 1대1로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해서 가보고 싶지 않았을까? 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플러팅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이제 정희님이 물론 너무 야 경수가 나 좋아해 이러면서 하는 것보다 그래 여기서 뭐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니까 뭐 필요했은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경수의 플러팅이 그렇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가운데 그러면서 뭐 어제 대놓고도 그랬어요. 뭐라고요? 정희님 관심 있다고 그랬나? 궁금하다고 그랬나?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 이렇게 되면서 정희님 마음속에서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아 경수가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라고 확신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희는 자기도 경수가 호감이 생겼거든. 그러면 이제 차에서 다른 사람들 여자 셋이 더 왔어 나 말고. 그러면 여자 셋이 왔어도 정희 입장에서는 어때? 얘네들은 들러리야. 경수랑 나는 서로 좋아해. 아무리 나는 솔로지만 들러리한테 뒤에 가야지. 그게 정희님 생각이었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은 있거든. 그러니까 술자리나 이런 데서도 서로 이렇게 눈이 맞아. 근데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똑같이는 되는데 서로는 알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정희님 아마 그런 경우 많았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오해인 거지. 눈치가 없다고 보긴 어려워. 왜냐면 정희님은 지금까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틀렸을 리가 없어. 웬만한 남자들이 어떤 모임에서 정희님을 매력적으로 봤을 거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틀리기가 쉽지 않았지. 원래는 다 맞았지. 근데 이번에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혹시 내가 김칫국인 건 아닐까? 이 사람 항상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영숙 지금 제 좀 순수해 보이는데 저 순수한 애의 말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사고가 잘 안 돼. 그렇게 이제 여자 출연자들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고요. 남자들의 이야기죠. 경수님이 이제 마음이 바뀌는 사람 있냐? 더 매력 있어지긴 했는데 호감이 다 똑같이 올라갔어. 경수 입장에서는 일단 아이가 있는 부분에서 열어놨으니까 누가 제외되고 이런 건 없을 수도 있겠지. 영식님은 정숙님이 이제 벽을 쳐요, 솔직히. 정숙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나? 그래서 오늘 직업부터 해서 본인 업무에 필요하고 익숙한 필요로 하는 직업인 변호사. 정숙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동갑이고 이러니까 이 사람과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86년 동갑인 나이까지 뭔가 자꾸 그 사람이 나랑 맞을 것 같다는 삘이 왔다. 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캐리어 픽이었고 직업도 좋고 그리고 영식 표현대로 멋있는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또 과감한 거잖아. 수감자랑 연애, 수감자랑 결혼, 변호사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뭐 아이를 누가 갖고 싶다고 했죠? 이게 이 솔로남들의 화두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솔로남 중에는 아이가 있는 사람이 영철, 경수 그리고 영식 이렇게 세 명이 있죠. 나머지 네 명이 지금 없고 영수, 영호, 광수, 상철 이렇게는 지금 아이가 없고 상철 같은 경우는 이미 양육자랑 연애를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또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육자와 이별하는 게 그 아이 입장에서는 두 번 버려지는 느낌일 거란 말이야. 그게 진짜 못할 짓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아이에게 딱히 뭐 소개하지 않고 조금 연애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연애만 하면서 지내다가 확신이 있으면 하는 건 몰라도 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건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봐야 되는데 또 연인하고도 있고 싶잖아. 그러니까 또 같이 보게 되다가 또 남녀가 이별할 수도 있는 건데 이별하게 되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또 상처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상처 씨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해가지고 애들한테 상처가 되니까 어쨌든 그런 일을 또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영수도 어른들은 그럴 수 있지만 애들이 받을 상처는 크다라는 얘기를 자기는 9살 때 아버지가 안 계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고통을 다른 아이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겠지.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 입장을 공감 못하니까. 영수는 자기가 받았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받을 상처가 크다라는 쪽으로 관점을 접근하고 지금 영호는 자기가 이제 그런 쪽의 상처가 어쩌면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 입장을 공감 못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해준다라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지. 그러니까 영수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고 영호는 어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지. 잠깐의 차이지만. 그래서 영수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기보다는 나를 안아주길 바라는 거고 그게 이제 영수 씨의 특징이긴 하죠. 아이 있는 사람한테도 한번 부딪혀 보려고는 했었는데 순자에 대한 생각이었나요? 영호님이 저렇게 자기소개 듣고 슬퍼하는 걸 보니까 함부로 부딪힐 엄두가 안 나는. 자기소개 듣고 우는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죠. 그 삶으로 들어가면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지금 자기소개하면서 잠깐 눈물을 훔친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 존재하죠. 인내와 고통이 있죠. 그래서 이제 광수는 이혼 사유가 종교, 또 기독교랑 마찰이 있었죠. 그래서 결정사 이런 데 다녀도 기독교, 천주교 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또 영자님은 종교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게 광수가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할지 영자 씨는 얼마나 노련하게 광수의 마음을 이렇게 떠나지 않게 갈지 그래서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밝혔던 영수 그러니까 지금 광수는 영숙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광수 입장에서는 아이도 그렇고 아이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것들 뭐 다 제외하고 뭐 나이가 맞는 사람 이렇게 해서 다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영숙밖에 없는데 영자가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진짜 공교롭게도 여기에 지금 딱 이 화면에 잡힌 이 네 사람 상철, 광수, 영호, 영수 이렇게 네 명이 딱 애가 없어. 이러니까 아이에 있는 거를 고민하고 있죠. 상철도 3명 있었는데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영숙밖에 없고 그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도 영숙이 아니면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사람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좋아졌을 때가 두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숙님이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의욕이 떨어질 수 있지. 하지만 또 솔로나라가 어딥니까? 그 안에서 또 의욕을 만들어낸 게 솔로나라잖아요. 어떻게든 또 이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 일으키겠죠. 그러면서 선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청은 남자, 결국 선택은 여자가 하는 거죠. 그렇게 여자들의 첫 선택 4대1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별로라고 느껴지는 남자들이 없었다고? 그렇다면 현숙님은 영철이든 영식이든 딱 한 명 선택해가지고 밀어붙여야지. 영수, 정숙이 조건 면에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영수는 그 아이보다는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현숙 씨는 약간 선의의 거짓말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한 명씩 알아보고 제외를 시키는 편이 빠를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이때까지만 해도 상철 표정에 웃음이 가득했군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남자들은 다 상철의 몰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수는 내 차례에 다 나가 있을 수도 있는 걸 걱정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이제 영수가 출발을 하고
영수가 원하는 사람은 영숙이었고 영숙이 나왔어요. 대화를 통해서 진짜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데 영수가 맞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건 쉬울 텐데 영수가 누군가에게 맞는 사람이라는 걸 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게 이제 영수와 영숙 데이트가 시작돼봐야 알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출발선에서는 불안해. 대기 중에 필사 얘기를 한다거나 필체 플러팅을 한다거나 다른 말들 중에 이제 그런 말도 살짝 흘러간 거겠지. 근데 이제 그게 주가 됐다면 대화가 매끄럽게 되는 사람은 아닐 거야. 그래서 비싼 거 사줄 테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당황했지만 한 번 더 부르니까 영숙님이 나왔죠. 영숙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고요. 무게감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분. 영숙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롱을 떨고 순수하게 얘기하고 막 자기 자랑하고 이러면 이렇게 조용히 웃어주고 허허, 우리 영숙이 역시 잘하는구나. 허허 박수. 이 정도의 그런 느낌을 원해. 영숙님은 지금 그 좋은 표현으로 소녀 같잖아요. 소녀에 머물러 있어. 영숙 스스로는 이거를 자기가 온실 속 화초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영숙님 또래에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온실 속 화초잖아요. 근데 그게 난 나쁜 뜻은 아니야. 온실 속 화초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그리고 온실 속 화초로 산 애들이 보통 모나지도 않았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푼수처럼 말 실수하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그리고 자기가 한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문제가 있지만 그걸 귀여워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야. 영숙 씨가 화초가 될 수 있는 거지. 화초라는 표현은 비유적이에요. 화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뽑혀가 다. 그럼 그리고 또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결핍이 있고 자기가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결핍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그런 애들이 또 모나지 않게 그렇게 잘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사회 나가가지고 부딪히면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지. 그런 경우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일부러 결핍을 좀 줘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어떤 결핍 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한편으로는 그거야. 화초를 만드는 거긴 해. 나이가 들어 똑같지. 얘가 어쨌건 가서 부딪히게 해야 돼. 근데 또 안 부딪히면 문제가 있냐? 아니지. 그냥 계속 꽃길로 가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계속 그렇게 화초처럼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일 수 있지. 영숙님이 부딪힌 사회가 엄마 직장이니까 뭐 이거를 사회라고 보기가 애매하지. 같은 어린이집 선생님들끼리도 원장님 딸하고 원장님 뒷담화 하겠어? 거기서 뭐 같이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없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영숙님 껴주겠어? 안 껴주지? 뭐 그러니까 영숙님은 어쨌건 그렇게 그냥 쭉 살아온 거야. 사회랑 부딪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보통은 사회랑 부딪히기 때문에 너무 화초처럼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게감 있는 커다란 나무라는 건 아낌없이 주무는 나무처럼 그러면서도 거대한 사람으로 그냥 나의 어떤 나를 귀여워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또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온실이 돼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온실이 돼줄 사람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영숙님은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 모든 게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죠. 그래서 무게감 있는 커다란 나무, 흔들림 없이 묵직하게. 영수는 흔들림이 너무 없어. 가계부 써야 돼. 지금 영숙 씨가 생각하는 흔들림이 없는 거는 이 온실이 아주 흔들림 없이 묵직하게 탁 존재해가지고 그 안에서 영숙 씨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생각하는 어떤 커다란 나무, 흔들림 없는 나무지. 근데 영수라는 온실은 흔들림 없이 묵직하긴 한데 규칙이 조금 빡세. 만약 두 사람이 잘 만난다면 절충을 해야겠지. 서로 많이 양보하고. 영수 씨도 예전에 고통을 겪었으니 훨씬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걸 깨달으셨겠죠. 다정다감하고 배려 있고. 지금 영숙이 생각하는 거는 딱 그 온실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다정하고. 그리고 영숙의 어떤 재롱, 일종의 재롱이지. 그 밝은 모습, 그거에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면 돼. 영수는 그것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지. 그래서 거기에 인상 깊었던 마음에 와닿는 표현력까지. 영수가 자기소개를 잘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다. 근데 영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도 독실하고 일적으로도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좀 그런 수 있고 사람과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닥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툴고 그런 게 이제 영숙 입장에서는 주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주저한다고 해도 어쨌건 영수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확실한 사람이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최연장자와 최연소의 만남이네. 어깨 이러면서 할 말이 많아요. 살짝 위험신호. 할 말이 많으면 안 돼. 듣고 싶은 게 많아야지 할 말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여자한테 편지를 받아본 게 5번이 안 돼. 그러면 영수의 연애관은 편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함께
수줍게해서 함께 뭐 돌담길을 함께 걸어가는 약간 그런 로망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연애를 막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연애에 대한 로망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실은 뭐 연애를 좀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연애나 사랑이나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냥 일상의 어딘가로 들어오는 거잖아. 솔직히 지금 봐봐. 벌써 하품하잖아. 영수가 오바했다가 아니고 그냥 안 맞았단 거지. 그래서 나중에 필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글씨를 정말 잘 쓰시겠죠. 영수가 편지를 쓰는 장면은 나오겠군요. 영수의 필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게 있거든요. 필체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저거를 이제 자랑으로 말을 하는 게 영수 씨가 얼마나 인간관계가 좁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만나봤다면 이 사람의 종교를 물론 천주교니까 어쨌건 종교가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얼마만큼 독실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성경을 필사했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편협한 사고를 하는 것 같아. 종교인들끼리는 종교를 믿는 것을 스펙으로 생각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거를 스펙이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비종교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거를 언급하는 거는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그 스펙이 딸리는 것 같은 표현을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어떤 종교의 믿음 자체가 나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을 하는 거, 그게 조금 사고방식이 조금 편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쓴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숙은 어머 라고 반응은 하는데 성경을 필사했어요? 혹시 종교가 자기소개 때는 왜 종교를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럴 거면 아까 자기소개 때 말해주지. 그래서 이제 기독교다.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이 그럼 같이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먼저 사람을 알고 판단하는 문제지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기독교를 이제 독실하게 믿으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영숙 씨의 질문, 그럼 같이 교회를 나가고 싶어? 요? 그때 아니요, 안 나가도 돼요 라고 말 잘 안 해. 지금은 안 나가도 돼요라는 거나 지금 영수가 했던 것처럼 그거는 뭐 아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가야 된다는 쪽으로 말해. 나중에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는 가야 돼. 지금 영수는 어쨌건 나중에 생각하라는 말은 나랑 사귀면 어쨌건 사람을 알고 판단할 문제는 사람을 알고 그러면 이제 어쨌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고 그때는 어쨌건 내가 좋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라고 말해. 근데 그 믿음은 알겠어.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고 결국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나의 종교를 믿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영수 종교를 듣게 된 순간 감정은 헉 선택하고 내려왔는데 숨이 단점으로 툭 떨어진 느낌.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좀 그래서 오늘 선택을 번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영수 씨가 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영숙 씨를 설득을 어떤 식으로든 할 수도 있겠지. 데이트를 확실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좀 어려운 면들이 계속 보여요. 일단 영수님이 좀 센스가 없다. 아, 영수님이 지금 잘 대화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교의 자유를 지켜줘야지. 서로 지켜준다면 교회 꼭 나가야 되나요? 했을 때 아니요, 안 나가도 돼요라고 말을 했어야지. 이제 나중에 보자 이런 것들이 그게 과연 자유를 지켜주는 거냐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이제 영호가 원하는 사람은 이제 옥수님이 영호를 선택을 했었거든. 처음에 옥수님의 선택을 받았었는데 영호는 순자를 몇 번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첫인상을 선택을 해줘서 식사 자리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영호는 살짝 선택 포기 상태죠. 지금으로서는. 뒤에서 옥수님에 대해서 어필을 하겠지만 정말 옥수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나오는 사람은 역시나 예상대로 순자. 굉장히 빠르게. 순자를 보면은 성격은 조금 세고 생활력 강하고 되게 의리파인 약간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회 한 접시 하러 가야겠네요. 이렇게 하는데 뭐 영호의 눈은 뭐 하고 있죠? 지금 뭐 매지가이 하고 있나요? 초점이 어디가 있는 거야? 영호 씨 머릿속은 이제 복잡하죠. 그러니까 순자랑 계속 있으면서 마음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지금 어떤 영호의 반응을 순자 씨는 잘 못 읽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영호는 원래 그냥 좀 툴툴대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경사 잡아요 했는데 이제 팔짱을 끼고 그리고 계속해서 20살 때 첫사랑 이때 뭐 미안했던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좋았는데 놓쳤던 사람에 대한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영호가 그 사람이랑 닮았을까 해보면 그거랑은 달라. 오히려 20살 때 첫사랑이 있고 거의 20대 때 결혼을 했으니 순자가 생각하는 과거의 이런 막 설레는 느낌은 그 시절에 그때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순자는 순수해요. 영호가 말했던 그런 조건에 내가 충족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진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연애를 할 때 상대가 뭐 이상형 이것저것 얘기한다고 그거 다 들을 필요 없잖아요. 어쨌건 끌리면 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영호는 끌리면 가는 그런 나이는 아니거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근데 순자는 뭐 조건은 알겠고 일단 끌리면 가는 거잖아. 이게 순자 생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렘에 대한 기억이 매칭이 되는 거지. 어떤 외모가 진짜 닮았을지는 아닐 가능성이 또 오히려 있다고 봐요. 순자는. 그래서 호감이 확 올라왔다. 대화도 스펙터클하고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했던 순자님에게 시련이 좀 찾아오겠죠. 안 맞는 부분은 뭐 남사친 여사친 문제. 순자는 남사친이 없지만 영호는 여사친과 술 한잔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순자는 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근데 포용력이라는 말은 나의 안 맞는 나의 부분을 바꾼다는 없죠. 마음을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했지 순을 끊을 거라고는 안 했던 것처럼 순자도 포용력이라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상태의 순자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겠지. 근데 실은 순자도 누군가를 지금 만나려면 상대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연애 20대 초의 연애에서 여자들은 보통 남자에게 굳이 맞추지 않죠. 굳이 많이 맞추려고 들지 않지. 안 맞춰도 되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뭐 결혼을 하고 이러면 서로 맞춰줘야지. 그리고 순자도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매일 술을 마신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바꿨거나 이미 바꿨어야지. 아니면 바꿀 거라고 스스로가 확신하고 자기소개해서 말을 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1대1 좋다. 그 다음으로는 영식님이 오는데 정숙님은 마음이 무겁지. 자기 꼭 한번 구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웃지만 지금 이번은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죠. 지금 정숙님은 정숙님대로. 정숙님을 지금 알아보고 싶었는데 거리상, 연배, 진지한 대화. 그래서 영식님은 정숙님을 부르는데 이 정숙님은 골고루 커플 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 말은 뭐야? 골고루 커플이 안 되는구나. 영식님 혼자 먹는구나. 하지만 나가진 않지. 그래서 영식님은 지금 마음이 상했어. 고독정식 먹게 되면서. 그리고 또 내려오니까 다 1대1로 있잖아? 그러니까 더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침울해져 버렸죠. 영식님 이 뒤로 보니까 뭐 현숙님 옆에서 노래도 하는 것 같고 그쵸? 앞으로의 기대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철은 영숙을 원하고 있고 가장 원했던 무자녀, 돌싱, 장거리 연애, 자녀 있어도 오케이. 그래서 다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범접할 수 없는 분이지만 한번 도전은 해보자. 그 범접할 수 없다는 표현은 뭐 외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겠지. 영철은 확실히 자신감이 너무 없네요. 아무도 안 나오죠.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뭐가 부족했나 이러는데 이 영철님의 생각은 되게 인싸처럼 행동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줄 알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도 돼. 결국 연애라는 거는 한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되는 거거든. 지금 트레이너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너무 넘쳤어. 이제 영식, 영철 두 사람 함께 식사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고요. 탕수육에 소주. 혼자 안 먹어서 다행. 그치? 참. 아니 왜 영철은 영숙이 영수한테 가서 긁혔고 영식은 정숙이 경수한테 가서 긁혔어. 영철은 지금 내향형을 고쳐야 되는 거고 외향적인 애들이 잘난 애들이고 쟤네들이 여자의 마음을 얻는 애들이고 내향적이고 진지한 이런 사람들은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나. 이게 머릿속에 있나 봐.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었던 비난은 아니고 비판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지. 재미없어가 문제가 됐을지도 모르지. 나랑 똑같은 의사에 나랑 똑같이 내향적인 사람이고 그냥 저런 사람이 뭐가 좋아? 지금 상철처럼 저렇게 남자답고 멋있거나 경수처럼 저렇게 막 인싸 같거나 저런 애들도 아니고 왜? 내가 영수보다는 몸이 더 좋지 않나? 내가 영수보다는 더 재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자기 스타일에 맞아야 돼. 굳이 재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많죠. 재밌는 것만큼 물론 뭐 좀 유리한 것도 없지만 그래서 엄청 지루하게 자기소개했는데 이게 첫인상이 안 바뀌나? 영철님은 엄청 지루하지 않게 소개를 하다 보니 무소유. 그게 영철님의 착각이죠. 그래서 영숙님은 저렇게 진중한 조용한 성격의 남자를 좋아하나? 그런 분 좋아하면 저랑은 안 맞는 거고 충분히 조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쨌건 영철님은 지금 첫 번째 저절을 겪었고요. 그래서 정숙은 뭐 난 여러 명도 괜찮아 뭐 올인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살짝 패배적인 생각이 있군요. 그래서 광수가 원하는 사람은 영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실은 종교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얘기할 법도 한데 광수는 그러지 않았고 성격적으로도 괜찮고 대화도 재밌으니까 일단은 지금 좋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영자가 그 어머니랑 대화하던 그때도 어머니가 꽤 좋은 인상을 남겼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종교 문제로 심도 있게 나눠보고 싶다. 이번에는 뭐 같은 실수라기에는 잘 극복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이제 영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나오시나? 근데 나왔으면 좋겠어. 살짝 태움, 맛보기 태움. 1대1이 좋아서 라고 하니까 다 때려서 누워있다고. 광수가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좋아하고 편안하고 다정하고 매너 좋고 처음에는 그냥 초딩 같다고 해서 선택은 했는데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다정한 사람이야. 옥순이랑 같이 첫인상 선택해서 돌아가는 와중에도 내 짐을 넣어줬거든. 그런 것도 이 사람이 시야가 넓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딱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종교. 앞으로 이제 관건이지 저게. 그리고 광수가 지금 생각보다 인기가 많단 말이야 지금. 은근히 인기가 많아 지금. 그래가지고 영자님 어려운 싸움이죠. 하지만 응원합니다. 영자님도 알아. 광수의 결정적인 이혼 사유였고 그래도 어쨌건 내 생일에 첫 데이트 이런 선물을 포기하지 않겠다. 제일 마음이 큰 사람이랑 데이트 해봐야지. 그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광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대요. 영자가 진짜 뭐 신난다는 그 리액션 춤을 춰주죠. 사표남이 나타났죠. 경수였지. 이 네 명이 전부 경수한테 갈 줄이야. 영식과 영철 이 두 분한테는 좀 안타까웠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서로서로 원했단 말이지. 결국 이렇게 된 거는 자기소개 때 상철이 아이가 있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상철은 아이를 낳고 싶고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수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경수한테 몰리는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상철은 영숙을 원했어. 아까 남자들끼리 얘기했었죠. 영숙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영숙은 이미 영수에게 가버렸죠. 근데 여기서도 옥순이 진짜 경쟁이 제일 싫은 사람인데 경쟁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옥순 씨 같은 분은 경쟁이 싫은 이유는 지는 게 싫어서야. 그래서 경쟁이 싫은 사람은 경쟁이 붙었을 때 죽어라고 이기려고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생각이 없는 다대일 데이트. 상철이 혼자 오니까 지금 다들 깜짝 놀래. 그 덕에 영식님 약간 기분이 풀렸어. 상철 여기 와서 살짝 멘탈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곱씹어 보니 그래 부담 없이 하자. 4명이 선택해줘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상철 입장에선 자기를 선택해줬던 사람 중에 3명이 아이 양육자야. 그러면 순자, 현숙, 정희 이런 분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건 부담스러워. 그리고 정숙은 뭐 부담스럽진 않지만 이게 나이대가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아쉽고 뭐 다른 사람을 좀 더 알아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 4명이 오히려 이렇게 제로 베이스가 됐다는 게 상철 입장에서는 아쉬움보다는 부담을 덜은 게 진짜로 컸을 수도 있겠어.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래도 내 조건에 내가 내세운 조건에 맞는 사람은 영숙님 뿐이니까 한번 영숙님에게 올인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상철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상철은 선택지가 없어. 영숙밖에. 그리고 뭐 영숙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고 했고 상철은 상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0명이 되면서 제로베이스로 시작. 오히려 더 괜찮았다. 그게 이제 그거죠. 그리고 현숙은 먼저 나가겠다고. 현숙은 어제 경수랑 얘기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서로 선택하자고 인터뷰 드립을 치면서 불러내서 얘기를 했던 게 있었지. 현숙이 뭐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경수는 영숙 첫인상 선택됐었던 만큼 그래도 데이트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기소개를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좋은 면이 많고 여러모로 뭐 좋네 라는 생각에 영숙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딱 없어가지고 지금 또 궁금한 사람은 옥순, 현숙. 그러니까 지금 경수는 영숙, 옥순, 현숙이야. 뭐 이 중에서 어제까지는 영숙이 0.5 정도 날아갔었던 거고 그러면 정희는 경수 마음에 멋진 누나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지금 경수랑 정희랑 몇 살 차이지? 5살? 그러니까 이게 멋진 누나를 그렇게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알아보고 싶은 두 사람이 딱 나왔어. 하지만 거기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래서 옥순이 파티예요 우리. 경수는 나를 좋아하는 게 맞아. 나도 경수한테 호감이 있고 지금 거의 초반에 커플이 된 거야 지금 정희 머릿속에선. 지금 다른 여자들은 다 들러리야. 그러니까 정희는 늦게 나가도 돼. 정희님도 지금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 많이 봤지만 그래서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희님이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렇게 경수가 4표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뭐 멋있다는 평가, 다리 길고 남자답고 잘생겼다. 아니 현숙님 지금 너무 외모로만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주변도 좋고 남들 챙겨주는 모습이 배려심 있고 좋아 보였다. 첫인상은 다정하지도 않아 보였는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말에 놀랐고 그래서 호감도가 70에서 90으로 그리고 정의는 이제 유쾌함 재밌었다. 그래서 리드가 필요할 것 같은 상철 대신에 먼저 리드해줄 것 같은 경수 그렇게 이제 앞에 둘 뒤에 둘 그렇게 상철의 엄지척을 받으면서 이게 그 전날 왕관 장난을 쳤잖아 드립을. 그래서 이렇게 상철이 왕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경수가 장난으로 받고 쓰는 걸 했었잖아. 정말 귀신같이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표정을 못 숨기겠다 뭐 장난을 치면서 3명까지는 좋았는데 4명은 뇌가 꺼진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2명까지 좋았던 거야. 처음에 2명까지는 자기가 원했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3명 나오니까 좋다 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지금 경수가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때 이제 멘탈이 나갔고,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건 사실이었고. 근데 영식 씨는 이걸 보고 정이 떨어졌대.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내표 몰포념한테만 가는 모습이. 근데 이런 경험들은 막 제가 이거 같이 보기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성별을 바꿔서도 많이 일어나요. 어떤 동호회 같은 데 가가지고 나랑 또래여가지고 이 사람이랑 약간 좀 예를 들어서 그 동호회에 갔는데 우리 둘만 거기서 나이가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좀 호감 있게 봤어. 내가 원래라면 저 사람한테 딱히 만날 마음은 없는데 동호회에서 또 우리만 또 나이가 있고 또 이렇게 좀 말이 통하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을 좀 호감 있게 봤는데 얘가 신입으로 좀 어리고 막 그렇게 뭐 이쁘거나 잘생긴 애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걔한테 구애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냥 내가 까였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저렇게 어리고 몸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천박한 사람, 그렇게 되면서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 마음의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내면을 보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 그런 깊이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가볍네. 그래서 실망했다. 영식님 입장에서는 정숙님이 엄청 대단하게 그렇게 외모적으로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이 사람의 그 어떤 직업적인 면, 내면 이런 거를 본인은 봤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숙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실망이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그냥 아이돌 따라다니는 철없는 학생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정숙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는 그 충격이 실은 제일 커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대했다가 안 됐으니까 탈감이지, 상실감이지. 뭐 솔로나라 와서 첫날 선택하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내면을 봐주고 나도 선택을 했으니 그게 또 기대를 했겠죠. 서로가 통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2번으로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식은 그래도 정숙을 선택을 했었는데 정숙은 첫인상은 상철이었고 2번째는 경수. 지금 누구야? 옥순이나 현숙 이런 사람들은 약간 나랑 나이대가 안 맞는 어린 애들, 물론 내가 끌리지만 이렇게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자기와 나이대가 맞는 정숙을 보는 건데, 정숙은 그런 거 없이 애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아이돌처럼 보인다,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실망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첫 데이트 선택이 끝났고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